네, 간밤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형 소매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 부진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해주시죠. 예, 대형 소매업체들의 부진했던 지난 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소비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졌다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최대의 사무용품 판매업체 스테이플스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가 크게 줄어든 주당 18센트를 기록하는 데 그쳐 전망치였던 21센트를 밑돈 데다 연간 전망도 낮춰잡았다는 소식에 12.5%가 급락한 것을 비롯해 미국 최대의 스포츠용품 판매업체 딕스 스포링 굿즈, 그리고 상설 할인 매장인 TJ 맥스를 비롯해 마샬, 홈 굿즈 등의 모회사인 TJX 역시 부진한 실적을 내어놓으면서 각각 18%와 7.6%가 급락하면서 소매업종은 물론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며 세계 최대의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가 감소할 것이라는 실적 경고를 내놓은 데 따라 3.6%가 하락한 것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편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가운데, 반면 이와는 반대로 비둘기파 인사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이들이 상반된 모습을 보인 데 따라 내일 FOMC 의사록에 대한 증시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천연가스, 비료 업종이 소폭 상승한 반면 소매업을 비롯해 금융, 에너지, 운송, 태양광, 건설 등 대부분이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5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계속해서 금융권과의 좀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조작과 관련해서 일부 금융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JP모간 체이스와 HSBC 그리고 크레딧 아그리콜 등 세 개 은행의 금리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EU의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세 개 은행이 유럽 간 은행 금리인 유리보어 조작에 가담하는 등 EU의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EU 당국은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각각 은행에 대해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며 세계 최대의 건축자재 판매업체 홈디포는 지난 분기 악천후로 인한 매출 감소로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매출 전망을 높여 잡은 데다 약 3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어놓으며 1.9%가 상승해 오늘 주가 지수들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티네이저 대상 의류 판매업체 얼반 아웃피터스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가 급감하는 등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인해 여러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하향이 잇따르면서 8.8% 급락했고, 반면 외식업체인 레드로빈은 주당 82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전망치였던 72센트를 웃돈 데다 매출 역시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거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12.5%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NS 업체 트위터는 매출 증가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음원 공유 업체인 사운드 클라우드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1.6% 하락했는데요. 사운드 클라우드는 음원 재생과 공유, 업로드하는 사이트로 약 7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웨드부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다는 소식에 미국 최대의 총기 생산업체 스미스앤웨슨이 0.6%가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안과 질환인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업체인 옵토텍은 대형 제약업체 노바티스와 10억 달러 규모의 마케팅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25%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여러 기업들이 좀,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조기 금리 지지 발언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압력이 좀 주어졌고 소매업체들 부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경제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 오늘의 일정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시아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퉁이 HSBC 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시아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2%에서 208%로 1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싱가포르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403%, 홍콩이 319%, 한국은 25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던 가운데 내일은 지난 4월 30일에 열렸던 FOMC 의사록을 비롯해 지난 주간 원유 재고와 주간 몰기지 신청 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함께 스팸으로 유명한 식품업체 호멜푸드를 시작으로 타겟, 로우즈, 티파니, 엘브랜스 등의 대형 소매업체와 IT 업체 시놉시스 그리고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등이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구원님 하나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찰스 플러셔 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 매파여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이 조기에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반면에 윌리엄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는데 왜 약간 부정적인 발언이 오늘 지수엔 더 영향을 크게 미친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온다면은 그 미국 경제를 그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갑자기 커진 것이 오늘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좀 신중한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부담스러운 발언이 지수에 크게 좀 영향을 미쳤고요. 3대 지수 0.7% 안팎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네. 자.